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앞으로 뭘 하며 지내야 하나?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나누는 곳, 지혜살롱입니다. 시간은 많은데 하루하루가 허전하고 무료하게 느껴진다. 그렇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은 나이 들어 편안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 꼭 필요한 취미 생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건강도 지키고 마음도 풍요롭게 해주는 취미들, 그저 시간 때우기가 아니라 내 인생의 두 번째 봄을 활짝 피울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하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지혜와 건강, 그리고 따뜻한 위로가 있는 이 채널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노후를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취미생활 이야기 함께 시작해볼까요? 우리는 대부분 인생의 전반부를 바쁘게 살아옵니다.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키우고 직장에서 맡은 일을 책임지며 정신없이 달려온 시간이죠. 그런데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갑자기 시간이 많아집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인간관계도 좁아지고 무엇보다 삶의 목적을 잃었다는 공허함이 찾아오곤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취미 생활입니다. 취미는 단순한 여가 활동이 아닙니다. 내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정신적 건강을 지키며 사회와의 연결을 유지하게 해주는 중요한 삶의 도구입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취미를 꾸준히 가진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우울감이 적고 치매 발생률도 낮으며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이 훨씬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취미가 좋을까요? 어떤 활동이 나에게 잘 맞고 지속적으로 즐길 수 있을까요? 앞으로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을 바탕으로 신체적 건강을 위한 취미, 정신적 치유를 주는 취미, 사회적 교류를 넓혀주는 취미로 나누어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혹시 지금 아무 취미도 없으시다면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첫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신체적 건강에 도움이 되는 취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노후에 가장 먼저 추천드리고 싶은 취미는 바로 걷기와 산책입니다. 너무 단순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걷기는 우리 몸 전체를 사용하는 전신 운동이자 가장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운동입니다. 하루 30분만 걸어도 혈압이 안정되고 당뇨 예방, 그리고 관절의 유연성 유지, 나아가 심혈관 건강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걷기와 산책의 가장 큰 장점은 별다른 장비나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편한 운동화 한 켤레만 있으면 근처 공원이나 동네 길 혹은 마트에 가는 길도 건강을 위한 좋은 취미 시간이 될 수 있죠. 무엇보다 걷기는 우울감 해소에도 효과적입니다. 햇빛을 받으며 걷는 것만으로도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이 분비되어 기분이 한결 밝아지곤 하니까요. 여기서 팁 하나 드리자면 단순히 혼자 걷기보다는 동네 걷기 모임이나 실버 산책 모임 같은 데에 참여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같은 시간에 걷더라도 누군가와 함께라면 더 즐겁고 오래 지속할 수 있고 사회적 관계 유지에도 큰 도움이 되니까요. 노후의 외로움은 가장 큰 질병입니다. 걷기는 단순히 몸만 움직이는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스리고 누군가와 연결되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걷기와 산책, 오늘부터 천천히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취미는 가벼운 운동 취미입니다. 그 중에서도 스트레칭, 요가, 그리고 실버 체조를 추천드립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근육을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움직이게 하며 몸의 유연성과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균형 감각 저하는 넘어짐과 골절의 주요 원인이 되는데 이런 운동은 넘어짐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먼저 스트레칭부터 말씀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는 잠들기 전 10분만 투자해도 근육의 긴장을 풀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며 밤새 뻣뻣했던 관절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다음은 요가입니다. 요가는 단순히 몸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호흡을 조절하고 마음을 집중시키는 효과도 있어서 정서 안정에도 매우 좋습니다. 특히 실버 요가 프로그램은 동작이 매우 부드럽고 천천히 진행되어 초보자도 부담 없이 따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버 체조는 노인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동작들이 많아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근육을 골고루 사용하게 해주는 운동입니다. 실버 복지관이나 주민센터, 교회 등에서도 정기적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니 가까운 곳에서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죠. 이런 운동은 혼자 해도 좋지만 동네 커뮤니티나 단체에 등록해서 함께 하는 것이 더 오래 즐기고 꾸준히 실천하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몸은 쓰지 않으면 점점 굳고 약해집니다. 그러나 하루 10분, 20분의 가벼운 움직임만으로도 노후의 건강은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나만의 운동 루틴을 하나씩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이번에는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취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손쉽고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활동이 바로 독서와 글쓰기입니다. 먼저 독서부터 말씀드릴게요. 책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뇌를 자극하고 상상력을 키우고 감정을 정리하며 삶의 시야를 넓히는 행위입니다. 특히 노년기에 독서를 꾸준히 하면 치매 예방 효과가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뇌를 계속해서 쓰는 활동은 기억력 유지와 사고 능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되죠. 책을 고를 땐 너무 어려운 책보다는 가볍고 재미있게 읽히는 소설, 자신이 살아온 시대의 이야기, 건강과 관련된 책부터 시작해 보세요. 신문이나 잡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 읽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니까요. 다음으로 소개드릴 취미는 글쓰기입니다. 내가 뭘 써?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글쓰기는 그 어떤 예술보다 개인의 삶을 치유하고 정리하는 도구가 됩니다. 하루에 있었던 일을 짧게 적는 것도 좋고 예전에 있었던 일, 자녀와의 추억, 젊은 시절의 이야기, 심지어 요즘 드는 생각이나 감정도 글로 써보면 마음이 한결 정리되고 가벼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글쓰기를 꾸준히 하다 보면 나중에 손자, 손녀에게 전할 인생 이야기 한 권의 책이 될 수도 있겠죠. 이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당신의 삶을 후세에 전하는 귀한 선물이기도 합니다. 작은 노트 한 권, 펜 한 자루면 시작할 수 있는 글쓰기. 오늘부터 한 줄씩 써보는 건 어떨까요? 이번에는 정서적 안정과 즐거움을 주는 예술 취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그림 그리기와 공예 활동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그림 그리기입니다. 나는 그림엔 소질이 없어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그림은 잘 그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느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목적입니다. 색연필로 색칠만 해도 좋고 물감으로 자유롭게 그려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요즘은 컬러링북도 다양하게 나와 있어서 그림을 못 그려도 색만 칠해도 마음이 차분해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면에 집중하게 되고 지금 이 순간에 몰입하게 되며 그 결과 마음이 안정되고 편안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공예 활동입니다. 종이접기, 비즈 공예, 천 조각을 이용한 퀼트, 자수, 도자기, 나무 조각 등 손을 이용해 무언가를 만드는 활동은 손의 감각을 자극하면서 동시에 뇌를 활성화시켜줍니다. 특히 손을 많이 쓰는 활동은 치매 예방과 집중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결과물이 눈앞에 남기 때문에 성취감과 자존감도 자연스럽게 높아지죠. 무엇보다 이런 예술 활동은 내가 만든 작품을 가족이나 친구에게 선물할 수도 있고 전시회나 동호회 활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사회적 교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림 한 장, 바느질 한 땀, 구슬 하나. 이 작은 행동들이 모여 노후의 일상에 따뜻한 빛과 의미를 더해주는 취미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하루 시간이 남으신다면
종이와 색연필 하나 꺼내서 마음 가는 대로 색을 칠해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이번에는 자연과 함께하는 취미 생활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도심에 살더라도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충분히 즐길 수 있는 활동인데요. 바로 텃밭 가꾸기와 화초 키우기입니다. 먼저 텃밭 가꾸기를 소개해드릴게요. 작은 화단이나 베란다 한켠 혹은 마을 공동 텃밭 등 공간이 크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상추, 고추, 방울토마토, 쪽파같이 간단하게 기를 수 있는 채소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과정을 지켜보는 건 단순한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삶에 대한 감각과 자연의 순환을 느끼게 해주는 귀한 경험입니다. 특히 매일 햇빛을 받으며 흙을 만지고 식물을 돌보는 활동은 스트레스 해소, 우울감 완화,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직접 키운 채소를 식탁에 올리는 기쁨은 그 어떤 고급 요리보다 더 특별하게 다가오죠. 다음은 화초 키우기입니다. 텃밭이 어렵거나 공간이 부족하다면 작은 화분 하나부터 시작해보세요. 스투키, 스파티필름, 고무나무, 다육식물처럼 관리하기 쉬운 식물들도 많고 실내 공기 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매일 아침 물을 주고 잎을 닦아주고 새 잎이 올라오는 모습을 바라보는 그 순간 우리 마음은 어느새 따뜻하고 평화로운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활동은 특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어르신들에게 큰 위안이 됩니다. 식물은 말을 하진 않지만 조용히 옆에 있어주는 친구 같은 존재가 되어주니까요. 오늘부터 작은 화분 하나를 집안에 들여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연은 늘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그 속에서 우리는 잊고 있던 생명력과 기쁨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회적 관계를 넓히는 취미 생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노후에 가장 크게 다가오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고립감과 외로움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치고 약해지기 마련이죠. 이럴 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취미, 그 중에서도 오늘은 봉사활동과 동아리 참여를 추천드립니다. 먼저 봉사활동입니다. 누군가를 돕는 일은 그 자체로도 의미 있지만 무엇보다도 도움받는 이보다 돕는 사람이 더 큰 행복을 느낀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서적으로도 큰 만족과 기쁨을 줍니다. 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도서관, 병원 등에서는 어르신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책 읽어주기, 밑반찬 나눔, 환경정리, 상담 활동 등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이런 봉사활동은 삶의 목적과 자존감을 회복하게 해주고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아직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존재감과 필요감을 느끼게 해주는 아주 소중한 활동이죠. 다음으로 소개할 취미는 동아리 참여입니다. 요즘은 지역 주민센터, 복지관, 도서관 등에서 노년층을 위한 다양한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합창 동아리, 서예 모임, 사진 모임, 건강댄스 동호회, 신앙송 모임 등 관심만 있다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정말 많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어색할 수도 있지만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은 빠르게 친밀감을 만들고 외로움을 줄여줍니다. 또한 정기적인 모임은 일상의 리듬을 만들어주고 하루하루를 더 의미 있고 즐겁게 살아가도록 도와줍니다. 혼자 하는 취미도 좋지만 때로는 함께 어울려 나누고 웃는 시간이 우리가 가장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소중한 추억이 됩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나면 근처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어떤 동아리가 있는지 한 번쯤 들러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이번에는 지적 호기심을 채우는 취미 생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사실 뇌는 계속 자극을 주고 사용하면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후에 도전해 볼 만한 새로운 공부와 자격증 취득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공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무슨 공부냐고 하시지만 공부는 결코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성공이나 점수를 위한 공부가 아닌 내가 알고 싶은 것을 배우는 진짜 즐거운 공부를 할 수 있는 때입니다. 예를 들어 한자 공부, 역사 공부, 철학, 문학, 외국어까지 흥미있는 분야라면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요즘은 유튜브, 온라인 강좌, 시니어 대상 평생 교육 프로그램 등 배울 수 있는 채널도 아주 다양하죠. 특히 요즘 인기 있는 공부로는 스마트폰 활용법, 컴퓨터 기본 사용법, 영상 편집이나 사진 정리 같은 디지털 관련 교육도 있습니다. 손주와 영상 통화를 하고 사진을 정리하거나 유튜브 영상을 만들고 싶으시다면 이런 공부가 실생활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자격증 도전입니다. 공부의 연장선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자격증에 도전해보는 것도 정말 의미 있는 취미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리스타 자격증, 떡 만들기 자격증, 캘리그래피, 생활한복 만들기, 노인심리 상담사, 실버 인지놀이 지도사 같은 시니어 대상 전문 자격증들도 많습니다. 이런 자격증은 단순히 공부에 그치지 않고 취미를 넘어 제2의 일거리나 봉사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또 자격증 준비를 하면서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관계도 생기고 도전하고 성취하는 기쁨도 얻게 되죠. 뇌도 근육처럼 쓸수록 강해집니다. 오늘부터 작은 공부 한 가지를 정해서 하루에 10분씩이라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번에는 마음의 평화를 위한 취미 생활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몸이 편안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노후에는 마음이 안정되고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소개드릴 취미는 바로 명상과 종교 활동입니다. 먼저 명상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명상은 단순히 눈을 감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들여다보고 생각을 정리하며 감정을 가라앉히는 훈련입니다. 하루 10분, 조용한 공간에서 호흡에만 집중하며 눈을 감고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불안, 분노, 걱정, 외로움 같은 감정을 다스리는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마음챙김 명상 MINDFULNESS 메디테이션이라는 방식이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이 방식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며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줍니다. 앱이나 유튜브를 통해 명상 음성을 들으며 따라할 수도 있고 지역 복지관에서 명상이나 요가 수업을 함께 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은 종교 활동입니다. 불교,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등 종교는 단순한 신앙을 넘어서 삶의 방향성과 안정감을 주는 영적인 지지체계가 되기도 합니다. 정기적인 예배, 법회, 기도 모임에 참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공동체와 연결되고 따뜻한 교류와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봉사활동이나 소그룹 활동을 통해 오늘 소개해드릴 활동은 사회적 역할도 할 수 있게 되며 혼자가 아니라는 소속감과 존재의 의미를 느끼게 되죠. 특히 힘들거나 지칠 때, 삶의 고비를 겪을 때, 종교적 신앙은 우리 마음의 의지가 되어주는 큰 힘이 됩니다. 명상이든 종교 활동이든 핵심은 마음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는 데 있습니다. 몸이 건강하려면 운동이 필요하듯 마음이 건강하려면 조용한 성찰과 위로의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일상 속에서 즐길 수 있는 작은 취미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거창하거나 특별하지 않아도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기쁨과 만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요리, 정리정돈, 다이어리 꾸미기를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요리입니다. 요리는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창의력, 섬세함, 건강관리, 정성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새로운 레시피를 시도해보는 재미, 재료를 고르고 다듬으며 느끼는 촉감, 그리고 완성된 음식을 직접 맛보고 누군가와 나누는 즐거움까지. 요리는 하루 중 가장 풍성한 경험을 만들어주는 취미 중 하나입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건강한 식단이 중요해지는데 요리를 직접 하면서 식습관을 조절하면 자연스럽게 건강관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리정돈입니다. 의외로 정리정돈도 훌륭한 취미가 될 수 있습니다. 옷장, 서랍, 책장 하나씩 정리하면서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고 추억을 되새기며 삶의 공간을 다시 정돈하는 과정은 내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공간이 정돈되면 마음도 편안해지고 일상도 훨씬 가볍고 활기차게 느껴지죠. 특히 계절이 바뀌는 시점에 한 번쯤 대청소와 정리를 해보면 정말 기분이 새로워집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것은 다이어리 꾸미기 또는 일기 쓰기입니다. 사진을 붙이거나 예쁜 스티커, 색펜을 활용해 한 주간의 일정을 기록하고 느낀 점을 적다 보면 매일매일의 일상이 더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이런 꾸미기 활동은 손을 섬세하게 움직이게 하고 기억력과 감성 표현 능력을 자극해 정서적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내 일상이 글과 그림, 사진으로 남는다는 건 시간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즐거움이 되죠. 지금 바로 오늘 저녁 식사를 한 메뉴를 적어보는 것, 서랍 하나를 정리해보는 것, 일기장에 스티커 하나를 붙여보는 것,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모여 노후를 더욱 풍요롭고 생기있게 만들어줍니다. 이번에는 배움과 취미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온라인 활동들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과 인터넷만 있으면 집에서도 충분히 재미있고 유익한 취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시대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유튜브 시청, 스마트폰 활용, 온라인 강의 수강에 대해 소개드릴게요. 먼저 유튜브 시청입니다. 유튜브에는 정말 다양한 콘텐츠가 가득합니다. 건강 정보, 요리 레시피, 여행 영상, 음악 감상, 책 소개, 생활 팁까지 관심 있는 주제를 검색만 하면 무료로 양질의 콘텐츠를 언제든지 볼 수 있죠. 특히 시니어 유튜브 채널도 많아 나이 든 분들을 위한 운동법, 건강 상식, 노후 재테크, 취미 활동 소개까지 정말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가득합니다. 지혜살롱도 그중 하나로 여러분의 노후를 더 지혜롭고 풍요롭게 만들어드리는 것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으니 앞으로도 자주 찾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폰 활용입니다. 스마트폰은 단순히 전화만 하는 기기가 아닙니다. 사진 찍기, 영상 촬영, 음성 녹음, 일정 관리, 건강 앱 활용 등 정말 다양한 기능이 있어요. 예를 들어 매일 걸은 걸음을 기록해주는 건강 앱, 식사나 약 복용을 체크해주는 앱, 손자 손녀와 실시간 영상 통화를 할 수 있는 앱도 있고요. 스마트폰 기능을 익히면 일상이 훨씬 편리해지고 세상과 연결되는 폭도 훨씬 넓어집니다. 처음엔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강좌를 들으실 수도 있고 가족에게 하나씩 배워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은 온라인 강의 수강입니다. 이제는 집에서도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국립평생교육원, 지역교육청, 대학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무료 혹은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강의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영어, 미술, 철학, 요리, 심리학, 건강관리 등 원하시는 분야를 검색해서 직접 들어보세요. 인터넷만 연결돼 있다면 언제든 어디서든 나만의 공부방이 열리는 셈이니까요. 처음엔 화면이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두 번 반복하다 보면 금세 익숙해지고 그 안에서 새로운 즐거움과 성취를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디지털 시대의 노년, 우리도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관심 있는 유튜브 영상 하나부터 시청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이번에는 몸과 마음에 활력을 불어넣는 활동적인 취미, 바로 여행과 탐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걷기와 산책도 좋지만 때로는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공간을 마주하는 경험이 삶에 놀라운 에너지를 불어넣어줍니다. 국내 여행, 문화유산 탐방, 그리고 기차 여행입니다. 먼저 국내 여행입니다.
해외여행이 부담스럽다면 우리나라에도 정말 아름답고 감동적인 여행지가 많습니다. 제주도, 남해, 전주, 강릉, 고창, 안동, 경주 등 역사와 자연이 함께하는 여행지에서 여유롭게 바다를 걷거나 전통 한옥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특히 요즘은 시니어 전용 여행 상품도 많아 몸과 마음을 힐링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숙소, 식사, 이동수단까지 모두 편하게 준비되어 있어 걱정 없이 안전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탐방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남긴 소중한 유산을 찾아 떠나는 여행은 단순한 관광을 넘어서 배움과 감동이 함께하는 경험이 됩니다. 사찰, 고궁, 유적지, 박물관을 방문하며 역사 해설도 듣고 조용한 산책도 하고 그 속에서 우리 삶의 뿌리와 지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탐방은 걷는 거리도 많지 않고 대부분 평지이기 때문에 체력 부담 없이 즐기기 좋습니다. 게다가 사진도 예쁘게 나와 손주들에게 자랑할 만한 멋진 추억이 되기도 하죠.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활동은 기차 여행입니다. 기차는 다른 교통수단보다 안정감 있고 조용한 이동수단이기 때문에 시니어분들에게 특히 인기입니다. 느긋하게 창밖을 보며 계절의 풍경을 감상하고 도시를 지나 산과 바다를 넘나들며 그저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정화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요즘은 기차 관광 상품도 다양해서 중앙선, 경전선, 동해선 등 기차를 타고 한 바퀴 돌며 주요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1일 코스나 1박 2일 패키지도 많습니다. 가끔은 짐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의 풍경을 온전히 느껴보는 것, 그 자체가 우리 노후의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요? 이번 주말 기차 시간표 한번 검색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이번에는 생명과 함께하는 정서적 취미 생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은 노년기에 작은 생명과 함께하는 일상은 정서적으로 큰 안정감과 따뜻함을 줍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반려동물 돌보기, 물고기 키우기, 새 모이 주기 같은 쉽고 따뜻한 취미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반려동물 돌보기입니다. 강아지나 고양이처럼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삶의 동반자와 함께하는 생활이 됩니다. 매일 밥을 주고 산책을 시키고 쓰다듬어주고 작은 존재가 나를 기다려준다는 것만으로도 외로움이 줄고 삶의 의미가 깊어지며 우울감이 현저히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강아지와의 산책은 운동 효과도 있어서 신체 활동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반려동물은 생명이기 때문에 입양 전에는 꼭 책임감과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셔야 해요. 혹시 반려동물을 키우기 어려운 환경이라면 지역 보호소에서 반려견 산책 자원봉사를 하시는 것도 비슷한 정서적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은 물고기 키우기입니다. 작은 어항 하나에 금붕어나 열대어 한두 마리를 키우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즐기는 취미입니다. 물고기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심박수가 안정되고 긴장이 풀리며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아쿠아 테라피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특히 어항을 꾸미는 재미도 있어 소소한 창작의 즐거움도 함께 누릴 수 있죠.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취미는 새 모이주기입니다. 이건 아주 간단하지만 놀라울 정도로 따뜻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집 근처 공원이나 베란다에 작은 모이통을 두고 참새나 직박구리, 박새 같은 야생 새들을 불러보는 것이죠. 아침마다 새들이 모여드는 모습을 보면 자연과 연결된 느낌이 들고 매일 아침을 기다리는 작은 설렘이 생깁니다. 이렇게 작은 생명들과의 교류는 우리를 더 따뜻하고 여유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감정적 안정감을 선물해줍니다. 오늘 하루 집 주변에 어떤 생명들이 함께하고 있는지 한번 조용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번에는 재미와 유쾌함을 주는 취미 생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노후에 꼭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웃음입니다. 웃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몸도 마음도 훨씬 건강해지고 일상에 활력이 생기죠. 오늘은 그런 웃음을 가득 안겨주는 노래방 가기, 댄스 스포츠, 웃음 치료 활동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노래방 가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젊었을 땐 바빠서 노래방 갈 시간도 없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내 목소리로 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노래 한 곡 부르고 나면 속이 뻥 뚫리고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느낌, 다들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호흡 조절, 발성 연습, 가사 기억하기는 생각보다 뇌와 폐에 아주 좋은 자극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즐겁습니다. 요즘은 시니어를 위한 낮 시간 전용 노래방 혹은 복지관 내 노래방 프로그램도 많으니 부담 없이 방문해 보세요. 다음은 댄스 스포츠입니다. 요즘 어르신들 사이에서 인기 급상승 중인 취미 중 하나죠. 트로트에 맞춰 춤을 추거나 간단한 스텝을 배우는 라인 댄스, 혹은 부부가 함께 즐기는 탱고, 왈츠 같은 댄스 스포츠까지 선택의 폭이 아주 넓습니다. 댄스는 단순히 신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전신 운동, 균형 감각 유지, 두뇌 활성화에 모두 도움이 됩니다. 또 함께 리듬에 맞춰 움직이기 때문에 서로 간의 유대감도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음악과 함께 몸을 움직이면 기분이 즉시 좋아지는 효과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몸이 움직이면 마음도 따라 웃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취미는 웃음 치료 활동입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웃음 치료는 실제로 병원과 복지기관에서 활용하는 정식 치유법 중 하나입니다. 배를 움켜쥐고 소리내어 웃다 보면 자연스럽게 엔도르핀과 면역세포가 증가하고 우울감과 통증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는 게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어 있습니다. 지역 복지관에서는 웃음 치료 프로그램이나 유쾌한 레크리에이션 수업도 자주 열리고 있어 비슷한 연령대의 분들과 함께 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노후는 너무 무겁고 진지할 필요 없습니다. 가끔은 배꼽 빠지게 웃고 흥겨운 음악에 맞춰 어깨춤도 추고 노래 한 곡 크게 부르며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라는 걸 느껴보는 시간도 꼭 필요합니다. 오늘은 좋아하는 노래 한 곡 소리내어 따라 불러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아마 얼굴에 자연스럽게 미소가 번지실 거예요. 이번에는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취미 생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부부, 자녀들도 독립하고 나면 오롯이 둘만의 시간이 시작되죠. 그런데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노후의 부부 관계는 더 가까워지기도 하고 반대로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부가 함께하면 더욱 좋은 취미, 부부 여행, 함께 요리하기, 함께 운동하기를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부부 여행입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여행도 좋지만 가끔은 둘만의 여행이 꼭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아이들 챙기느라 바빴다면 지금은 서로를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는 거죠. 작은 시골 마을, 고택 한옥 숙소, 바닷가 민박처럼 조용한 여행지를 골라 함께 산책하고 커피도 마시고 추억을 나누다 보면 서로에게 다시 정이 깊어지고 같이 늙어가는 시간이 고맙고 따뜻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다음은 함께 요리하기입니다. 요리는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할 때 더 맛있고 더 재미있는 활동입니다. 한 사람은 채소를 다듬고 한 사람은 국을 끓이고 사소한 협력 속에서 자연스럽게 웃음이 생기고 서로의 취향도 다시 알아가게 됩니다. 또 요리한 음식을 같이 먹고 오늘 이 반찬 맛있다. 다음엔 이걸 넣어보자. 이런 대화들이 정서적 유대감을 높여주는 소통의 시간이 됩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집안의 역할이 바뀌는 시기이기도 한데 남편도 요리에 도전해보고 아내도 함께 식사를 계획하면서 서로의 삶에 다시 참여하게 되는 전환점이 됩니다. 마지막은 함께 운동하기입니다.
매일 아침 걷기, 저녁 스트레칭, 주말 탁구나 배드민턴 등 작은 운동을 함께하면 건강도 챙기고 대화도 많아지고 함께한 시간이 추억으로 남게 됩니다. 운동 중 서로를 격려하고 우리 오늘은 조금 더 걸어볼까? 내일은 공원으로 가자 같은 대화들이 노후의 일상에 활력과 즐거움을 불어넣어 줍니다. 부부는 결국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가장 오래된 동료이며 가장 깊은 이해자입니다. 이제는 서로를 위한 시간이니 함께할 수 있는 취미를 꼭 하나쯤 찾아보세요. 그 안에서 두 분의 관계가 다시 따뜻하게 살아나는 순간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이번에는 친구들과 함께할 수 있는 취미 생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노후에는 가족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의 존재가 점점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시기이기도 하죠. 특히 오랜 친구들과의 만남은 젊은 시절의 추억을 다시 떠올리게 하고 삶의 웃음과 따뜻함을 더해주는 큰 선물이 됩니다. 오늘은 친구들과 함께할 수 있는 취미로 동창 모임, 같이 영화 보기, 소모임 여행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동창 모임입니다. 예전엔 바빠서 연락조차 자주 못했던 친구들, 이제는 여유가 생긴 만큼 다시 만나 서로의 안부를 묻고 삶의 이야기를 나눌 시간입니다. 동창 모임은 단순한 만남을 넘어서 정기적인 식사 모임, 소풍, 단체 활동으로 발전하기도 하고 어떤 모임은 공동 텃밭을 가꾸거나 봉사활동을 함께 하기도 합니다.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친구와 함께하는 시간은 무엇보다 정서적으로 큰 안정감을 주고 다시금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다음은 같이 영화 보기입니다. 요즘은 시니어 할인도 많고 복지관이나 구청 문화센터에서도 무료 영화 상영을 자주 합니다. 혼자 보는 영화도 좋지만 친구와 함께 보고 난 뒤 어땠어? 그 장면 기억나?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재미가 크죠. 또 영화는 공감대를 쉽게 만들어주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새로운 친구와도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 있는 좋은 소재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취미는 소모임 여행입니다. 친한 친구 두세 명이 함께하는 가벼운 여행, 예를 들어 시골 마을 당일치기, 근처 온천 여행, 계절별 꽃구경 같은 소소한 일정이면 충분합니다. 큰 짐 없이, 긴 계획 없이, 그저 같이 버스를 타고 찐빵 하나 나눠 먹으며 웃는 그 시간이 삶에서 가장 소중한 추억으로 남는 법입니다. 또한 요즘은 시니어 소셜클럽이나 지역 커뮤니티 모임도 많아 비슷한 연령대, 관심사를 가진 분들과 새로운 친구 관계를 맺을 기회도 널려 있습니다. 친구와 함께하는 취미는 삶을 덜 외롭고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혹시 연락이 뜸했던 친구가 떠오르신다면 오늘 한번 안부 전화를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번에는 취미를 통해 제2의 직업 활동으로 확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직업이야 하실 수도 있지만 요즘은 60대, 70대, 심지어 80대에도 자신의 재능과 취미를 살려 활동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소규모 창업, 작품 전시, 강사 활동이라는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소규모 창업입니다. 오랜 시간 취미로 해오던 것들을 작게나마 수익 활동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천연비누 만들기, 수제청, 홈베이킹, 꽃차 제작, 바느질 제품, 손뜨개 소품 등 소량 생산이 가능한 수공예나 가공식품이 대표적입니다. 요즘은 플리마켓 벼룩시장, 온라인 마켓, 마을 장터 등 판매할 수 있는 경로도 다양해서 창업이라고 해서 크게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누군가가 내 물건을 사서 만족했다는 경험이 큰 자존감과 기쁨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작품 전시입니다. 글쓰기, 그림, 사진, 공예 등 오랫동안 꾸준히 해오신 취미가 있다면 작은 전시회를 열어보는 것도 멋진 도전입니다. 주민센터, 도서관, 복지관, 교회 등의 작은 전시 공간을 대여할 수 있고 지역신문이나 SNS를 통해
작가로서 활동을 특히 실버 대상 평생교육기관에서는 시니어 강사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거나 양성 교육을 통해 강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합니다. 이처럼 취미는 그저 시간을 보내는 활동에 그치지 않고 삶의 또 다른 기회를 만들어주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취미가 있다면 조금 더 다듬고 용기를 내어 세상과 나누는 첫걸음을 떼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소개한 다양한 취미들을 어떻게 하면 꾸준히 지속할 수 있을까? 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건 쉬울 수 있지만 꾸준히 유지하고 즐기기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취미를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3가지 방법, 즉 습관 만들기, 환경 조성, 작은 목표 설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습관 만들기입니다. 취미도 결국은 습관입니다. 처음엔 귀찮고 낯설어도 매일 같은 시간에 조금씩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익숙해지고 기다려지는 일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 9시에 10분 스트레칭, 점심 먹고 산책 20분, 저녁 식사 후 그림 한 장, 자기 전 책 5쪽 읽기 등 작고 쉬운 루틴부터 만들어 보세요. 정해진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몸이 반응하게 되는 순간 그건 이미 삶의 일부가 된 취미입니다. 두 번째는 환경 조성입니다. 좋은 취미도 환경이 도와주지 않으면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글을 쓰고 싶다면 깔끔한 책상과 노트, 조용한 공간을 마련해 보세요. 운동을 하고 싶다면 운동화와 간편한 복장을 늘 눈에 띄는 곳에 두고요. 그림을 그리고 싶다면 색연필과 스케치북을 항상 책상 위에 올려두는 겁니다. 환경이 만들어져 있으면 귀찮음보다 시작하기 쉬운 상황이 더 앞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꾸준함을 이끌어주는 큰 힘이 됩니다. 세 번째는 작은 목표 설정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글쓰기, 한 달에 책 한 권 읽기, 하루 만보 걷기 같은 작고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보세요. 이런 목표는 성취감을 주고 나 스스로에게 나는 해내고 있다는 자신감과 동기부여를 줍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취미가 삶을 더 단단하게 지탱해주는 버팀목이 되어 있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즐기는 마음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우니까 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니까.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계속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이 팁들이 여러분의 노후 생활에 작지만 강한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이 들어 편안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 꼭 필요한 취미 생활이라는 주제로 총 19가지 분야의 취미와 그 의미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아직 마음에 쏙 드는 취미를 못 찾으셨더라도 나도 뭔가 시작해볼까? 라는 작은 생각이 드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큰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딘 겁니다. 취미는 단지 여가 시간을 보내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따뜻하게, 그리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힘입니다. 몸을 움직이고 마음을 돌보고 사람들과 소통하며 세상과 연결되는 방법이기도 하죠. 특히 노후에는 시간이 많다고 해서 인생이 여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 안에 무엇을 담느냐, 그게 결국 우리의 하루하루를 결정짓게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모두가 자신만의 취미 하나쯤은 꼭 찾으시고 그 취미를 통해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고 더 빛나는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지혜살롱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노후를 더 지혜롭고 즐겁게 살아가는 방법을 함께 나누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혜살롱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건강하세요.